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 성균관대학교의 2026학년도 전형계획을 분석했던 것에 이어서 오늘은 서성한 라인의 마지막 대학교인 한양대학교의 2026학년도 전형계획을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2025학년도를 기준으로 한양대학교는 한양인터칼리지 학부 신설,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 신설, 학생부 종합 추천형 면접형 전형 신설 등 굵직굵직한 변화를 일으켜서 최상위권에서 상위권 학생들의 입시 환경에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닌데, 다행히도 2026학년도에 들어서는 그나마 2025학년도보다는 덜한 변화를 일으킨 상황입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2025학년도에 비해서 덜할 뿐이지 마찬가지로 굵직굵직한 변화는 꽤 있는 만큼 한양대학교를 지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의 콘텐츠를 잘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입학처 공식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다른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학교폭력 관련 사항이 공통사항으로 최우선 기재가 되어 있고요.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이 나누어서 꽤 많은 변화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시 관련 사항은 추후에 이쌤이 한 번에 모아서 진행을 하실 예정인 만큼 오늘은 수시 전형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보고자 하고요. 변화 사항이 많기는 한데 이게 2025학년도처럼 광범위 어그로 및 파급력을 미칠 변화라기보다는 한양대학교 내부적으로 영향력을 많이 미칠 만한 변화의 느낌이 강해서 이래저래 따로 깊이 있게 분석을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이번 탭에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바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사항은 학생부 종합 면접형 전형의 확대 사항입니다. 기존까지는 사범대학 소속 모집 단위들에 대해서만 면접을 진행했었는데 2026학년도부터는 공과대학 소속 모집 단위인 융합전자공학부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전기생체공학부 전기공학 전공, 전기생체공학부 바이오메디컬공학 전공, 신소재공학부 화학공학과 에너지공학과 기계공학부 미래자동차공학과 데이터사이언스 학부 등 71명과 2025학년도에 신설되어서 수많은 이슈가 되었던 한양인터칼리지 학부 자연계열 모집단이 20명에 대해서도 2단계 면접 평가를 실시합니다. 해당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재심은 및 학생부 기반 면접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성균관대학교 자유전공 계열 인적성 면접과 마찬가지로 MMI 형태의 가치평가 중심의 재심은 면접만 시행함에도 재심은 및 학생부 기반 면접이라고 기재를 해둔 것인지 아니면 진짜 표현 그대로 재심은 면접방과 서류 기반 면접방을 따로따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 계열적합 전형이나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 면접형 과학인재 전형처럼 문제풀이형 면접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으니까 우선적으로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한양인터칼리지 학부는 한양인터칼리지 학부 모집 인원 자체가 많은 만큼 굳이 해당 전형이 아니어도 학생부 종합 추천형 서류형 전형을 통해서도 각각 40명과 35명을 선발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학생부 종합 면접형 전형의 1단계 선발 배수 확대 및 2단계 면접평가 확대 사항입니다. 기존에도 충원율을 고려해서 1단계 선발 배수를 5배수 정도로 꽤 높게 설정을 해두었는데 아예 7배수까지 확대하고 2단계 면접평가 비율까지 확대한 것을 보면은 우선은 역량이 되는 학생들 다 뽑아둔 다음에 면접으로 진짜 등록할 학생들 꼼꼼하게 거르겠다 정도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5배수도 많은데 왜 7배수까지 확대를 했을까 관점은 기존의 충원율을 보면은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데요. 2025학년도야 입결 자료가 아직 없는 상황이라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2024학년도 기준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을 살펴봤을 때 2026학년도에 들어서 학생부 종합 면접형 전형으로 구분되어 면접을 보기 시작하는 모집 단위들은 융합전자공학부 336.6%, 컴퓨터 소프트웨어학부 322.2%, 전기생체공학부 전기공학 전공 144.4%, 전기생체공학부 바이오메디컬 공학 전공 166.7%, 신소재공학부 330.4%, 화학공학과 185.7%, 에너지공학과 275%, 기계공학부 220%, 미래자동차공학과 108.3%, 데이터사이언스학부 197.5%의 충원율을 기록했습니다. 미래자동차학과처럼 특수성이 있어서 빨아올릴 곳이 적은 전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00에서 330%가량의 충원율을 보인 것인데 해당 전형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없는 전형인 만큼 지원군과 합격군은 이래저래 다른 대학교들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도 같이 지원하고 같이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 범용성이 높은 인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면모를 고려했을 때 7배수 정도는 선발을 해줘야 면접에서 어버버거리는 학생들 털것 털어내고 3에서 5배수 정도의 실질적인 등록군을 골라낼 수 있으리라는 계산을 세운 것이 아닐까 싶고요. 물론 배수가 높아진 만큼 공과대학 모집단위와 한양인터칼리지 학부는 후다닥 면접을 진행할 수 있고 평가 기준이 명확해서 후다닥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순수 재심문 쪽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잘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항은 의예과 학생부 종합 추천형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강화입니다. 사실 강화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감이 있는데 등급 영역도 그대로이고 영역 개수도 그대로이고 4개 합도 아닌 3개
세계합이기 때문에 탐구 버리고 국영수로만 채운다는 학생들에게는 딱히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뒤에 제작할 메디컬 튜토리얼 컨텐츠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2026학년도를 기준으로 한양대학교 의예과 학생부 종합 추천형 전형과 동일한 수능체제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의대들은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건양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희대학교,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대구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울산대학교, 인하대학교, 충남대학교, 한림대학교 등 꽤 많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듯 하고요. 특히 오늘의 대상 학교인 한양대학교 의예과는 2025학년도 대비 2026학년도에 들어서 수능체제 학력 기준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 학생부 종합 추천형 전형 모집 인원을 메인 전형으로 삼아버리는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인서울 및 수도권 의대 중에서도 꽤 큰 변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함께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관련 사항은 추후 메디컬 튜토리얼 콘텐츠에서 조금 더 다뤄보기로 하고 해당 사항은 이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논술 전형의 수능체제 학력 기준 도입 사항입니다. 2025학년도까지는 한양 인터컬리지 학부에만 수능체제 학력 기준을 도입을 하고 나머지 모집 단위에는 수능체제 학력 기준을 도입하지 않았었는데 2026학년도부터는 새로 모집을 시작하는 의예과는 물론 모든 모집 단위에 수능체제 학력 기준을 도입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결이 나와 있는 또한 수능체제 학력 기준이 없던 2024학년도를 기준으로는 논술 전형 입학 인원 중 68% 정도만이 일반고 출신이었고 나머지는 싹 다 비일반고 출신이었는데 수능체제 학력 기준의 도입에 따라서 해당 비율도 크게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논술 전형과 마찬가지로 한때 천하제일 논술대회로 불렸던 전형이 하나 사라지는 만큼 다른 수능체제 학력 기준 미적용 논술 전형이 좀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한양대학교 2026-2025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정원내 기준 모집 인원 증가 비교 자료입니다. 한 가지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점은 공지일자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한양대학교는 2025학년도 전형계획을 2023년 4월에 업데이트한 이후에 별다른 수정 공지 없이 여러 사항들을 반영한 2025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을 바로 업로드를 한 대학교이기 때문에 한양 인터컬리지 학부 신설 및 신설을 위한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 조정에 대한 사항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자료를 제작하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서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2026학년도 전형계획은 업데이트 될 만한 사항들은 다 업데이트된 것으로 보이니까 걱정하지 않고 살펴보셔도 되니까 이 점도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은 한양대학교 2026-2025학년도 전형계획 기준 주요 전형의 세부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 증감 비교 자료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한양 인터컬리지 학부 모집 인원이 2025학년도를 기준으로 아예 비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서류형 전형 모집 인원이 골고루 뜯겨 나간 것도 보이실 텐데 단순히 다른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빠져나갔다기보다는 한양 인터컬리지 학부 신설을 위해서도 일부 끌려간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래저래 2025학년도 이결 분석 컨텐츠를 제작할 때쯤이면 2025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도 발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때 최종 버전 자료로 조금 더 깔끔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학생부 종합 면접형 전형 모집 인원으로 빠져나간 공과대학 모집 단위에 대한 사항들은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한양대학교 2026학년도 전형계획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 한양대학교의 경우 2025학년도에는 외부와 내부 모두 영향력이 큰 변화를 일으켰다면 2026학년도에는 내부의 영향력이 큰 변화를 일으킨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학생부 종합 면접형 전형에 대한 여러 사항들은 모집 인원과 1단계 선발 배수만 고려해도 120명 곱하기 7배수로 최소 840명인 만큼 또한 한양대학교의 메인인 공과대학 여러 전공에 골고루 영향력을 퍼뜨린 만큼 꽤 중대한 변화라고 할 수가 있고요. 위에서 살짝 언급해드린 것처럼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만큼 모집 인원이 줄어들어 버린 학생부 종합 서류형 전형 역시 예년보다 경쟁이 훨씬 빡빡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25학년도 당시에도 선생님 도대체 한양대학교를 무슨 전형으로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불안해 죽겠는데 교과랑 종합 둘 다 쓸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시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저 공과대학 모집 단위는 물론 한양 인터컬리지 학부를 노리는 학생들은 2026학년도에 들어서 모집 인원도 적어졌는데 그냥 전형을 바꾸거나 아예 전공을 바꿔버릴까 등 여러모로 고민이 더 깊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양대학교 해당 모집 단위들을 지망하는 분들께서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고민을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어떻게 보면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 학생부 종합, 학업우수, 계열적합 전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고려대학교의 전형 구조를 따라가는 느낌도 상당히 많이 나는 만큼 유사한 면모가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많은 도움 되기를 바라면서 또 다음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